네, 변호사님 이제 네. 개인회생 신청 후에 변제금이 이제 산정이 되는데 그렇죠. 변제금은 언제부터 또 어떻게 내야 되나요?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변제금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변제기간이 최종적으로 인가된 이후부터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내냐면 이거는 아예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60에서 90일 사이 기간을 정해서 첫 변제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날짜로 예시 들면 그러니까 말해서 2023년 오늘이 4월 4일인데 4월 4일 날 딱 신청서 접수했다. 그러면 최대 90일까지 기간하면 2023년 7월 4일에는 첫 변제 시작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때 첫 변제금을 내야 돼요. 여기서 그 변제금은 저희가 개시 신청서에 첨부해서 내는 변제계획안 상에 그 변제금을 말합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당연히 그 개시 결정 받은 변제계획안 상에 변제금을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근데 재밌는 건 이때 돈 내지만 그때 바로 법원이 채권자들한테 안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흔히 적립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60일에서 90일 사이의 기간에 첫 변제가 개시가 되면 그때부터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고 나서부터 변제를 수행하면 되는 게 아니다. 실질적인 변제는 신청서 접수되고 그날을 기준으로 60일에서 90일 사이의 기간에는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내야 될 돈은 항상 적립해둘 돈을 자기가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떤 가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근데 네. 개시 결정이 네. 첫 시작일보다 나중에 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럴 수 있죠. 90일 넘어서 개시 결정이 안 나는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사건 계류가 많이 된 법원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개시 결정이 나면 바로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개시 결정 자체가 보통은 이제 뭐 기준상으로는 신청서 접수하고 빠르게 개시 결정 나게 돼 있어서 원리 원칙적으로 하면 이 60일에서 90일 기간보다 먼저 개시 결정이 나는 게 원래 기본적이긴 하죠. 그러면 정해진 기간에 우리가 예상한 첫 변제 개시일에 내면 되는 건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개시 결정이 늦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럴 때는 쉽게 말해서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라도 돈은 차곡차곡 모아놓는 것이 좋다. 왜냐면 갑자기 마련을 하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개시 결정이 나서 변제금을 내야 되는데 적립된 변제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실은 그 이제 적립금이 기본적으로는 채권자 집행 전까지는 다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 집행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매달 변제금은 다 적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변제계획안 자체를 수정해서 허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변제계획안 수정 허가 신청이라는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경험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받아주는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해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적립금을 모아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네. 힘들게 이제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그렇죠. 변제금을 이렇게 내지 못하다가 계속 미납을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폐지되죠. 결정가 폐지되는데 이거는 이제 채무자회생법 286조, 620조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에도 이 폐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폐지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절차 개시를 결정을 받고 그다음 변제기간 인가 받았잖아요. 여기서 폐지된 건 이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니까 이 개인회생 절차 자체를 닫아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통은 3개월이에요. 3회 이상 미납하면 폐지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실무적으로 채무자가 3회 미납해서 바로 폐지해버리는 사례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이 시쳇말로 그렇게 야박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기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납이 되신 경우 저는 크게 3가지 플랜을 이제 저희 고객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1분이라도 내라. 내가 월 변제금을 내야 될 돈이 100만 원인데
하다못해 10만 원, 20만 원 내라. 이거는 채무자의 의지 표명인 거예요. 나 진짜 갑자기 힘들어졌는데 나 어떻게든 이 계획 수행할 테니까 법원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의지 표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라도 내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것도 도저히 못해. 100만 원 중에 단 10만 원도 도저히 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어떻게 처하게 됐다라고 하면 결국엔 언젠가는 폐지가 내려질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폐지받은 이후에라도 다시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일단 항고를 해요. 폐지 결정에 대한.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법에서는 4명 이상 미납하면 폐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고 사유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적시하는 거죠. 내가 이래 이래서 도저히 안 됐고 이번에 기회 주면 어떻게든 미룬 변제라는 거 해가지고 수행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해서 이것도 결국 항고심 법원의 채무자의 변제 계획 수행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일종의 수단인 거죠. 그리고 이 항고할 만한 곳도 안 돼서 결국에는 폐지가 전부 확정이 됐다. 항고 기간도 지나서 그러면 재신청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금융임을 바꿔야 되더라도 재신청하는. 크게 이 세 가지 수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신청의 경우에는 애초에 좀 변제율이 높게 산정돼서 월 변제금 수준 자체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0만 원이다. 1인 가구당. 생계비 120만 원 빼니까 한 달에 880만 원 갚아야 된다. 사실 월소득 1,000만 원씩 분이 한 달에 120만 원 갖고 살려면 현실적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거든요. 이러면 이때는 오히려 너무 월 투입해야 되는 금원이 많아지니까 변제계획 수행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끌어나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폐지받는 거 방법이 없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재신청해서 다시금 이 도산 절차의 틀로 들어오시는 게 중요하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좀 수행 가능한 방법으로 변제율을 좀 낮춰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게 현명한 거죠.